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그제, 어제, 또 오늘 새벽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엄청난 소식들이 계속 나와서 지금은 잠시 이 뉴스를 빨리 전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FTX가 그냥 망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가치가 1달러 정도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외국 매체에 보면. 지금 가격들 보시면은 크립토도 그래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거든요. 어떤 토큰은 되게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뭐 어떤 거는 좀 덜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많이 떨어진 건 또 왜 많이 떨어졌는지를 뒤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폭락한 이유는 장펑자오가 트윗을 했는데 안 사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안 사겠다고 얘기한 이유는 생각보다 부실 규모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트윗이나 뉴스들의 정황을 봤을 때 FTX가 고객들이 예치해놓은 자금을 기준으로 막 대출도 받고, 그러니까 고객들의 돈을 유용을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노했다. 그래서 장펑자오도 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엄청난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어떻게 이어질 거냐, 지금 계속 뉴스를 전달 드리겠지만 먼저 타겟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개만 알아볼 건데 알라메다 리서치랑 FTX 벤처스입니다. FTX 벤처스는 그냥 FTX의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FTX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LOI를 맺었는데 야, 안 살래가 된 거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같은 뉴스들이 지금 거의 도배가 됐거든요. 바이낸스는 사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그러면 알라메다 리서치나 STX 벤처에게 투자를 했거나 알라메다 리서치나 FTX 벤처가 투자를 한 곳,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 걔네들도 연쇄 도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되게 위험해 보인다는 게 매체들 입장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피해 있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이게 갑자기 반등을 한다 해도 그걸 포기하고라도 지금은 좀 자금을 좀 보호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비록 증권형 토큰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지만 크립토 쪽에 너무 큰 일이라서 이거는 전달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이 사태 자체가 라이센스의 문제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로운 나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좀 더 산업은 빨리 발전하겠지만 피해자도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규제된 곳이 필요합니다. 지금 웹사이트 일시 중단됐고요. FTX 지금 한번 들어가 봤는데 보이시죠? 입금을 하지 말라고 FTX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어요. 출금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비단 그 FTX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FTX 재팬도 똑같은 상황. 전 세계 FTX 회사가 손을 뻗친 데는 다 출금이 안 된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FTX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셀프 커스터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망한 거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 아닙니까? 내 돈을 거래소에 넣어놨는데 뺄 수가 없어. 그 뒤에는 어떻게 된다도 어저께 설명을 드렸죠. 아주 실오라기 같은 정도의 보상만 받게 될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도 주장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크립토는 개인 지갑에 셀프 커스터디 하십시오. 그리고 증권인 토큰 쪽에서 말씀하시자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온전히 개인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그 거래소 자체가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래소한테 맡겨라. 레귤레이티드가 잘 된, 그러니까 규제가 완전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규제 같은 게 온전히 다 지켜지고 소비자 보호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데서만 거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되게 앞서 나가는 거래소였죠. 그만큼 성장을 빨리 했고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선물 거래 같은 데 보면은 125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크게 깨달을 시간이 아닌가. 지금 이건 FTX가 무너졌대, 우와 바이낸스가 안 산대가 아니고
이건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안 모자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인 지갑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는 쓸 수는 있어요. 당연히 써야 되니까. 출금을 할 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꼭 필요할 때 그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죠. 블룸버그에서 나왔다는 게 지금 코인베스크에서 땡겨와서 뉴스를 냈는데, 지금 샘 뱅크먼 프라드가 현금이 없어서 파산할 거라고 경고를 했다고. 돈이 없죠. 얘 뭐 억만장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부러웠습니다. 대단한 애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규제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도 뒤에 알았고요. 그래서 조금 색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호인인 척하지만 사실 저는 바이낸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풍자오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코인베이스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FTX 거래소 자체가 8빌리언 80억 달러, 이거 지금 얼마인지 상상되십니까? 보입니까? 10조입니다. 10조. 그러니까 11조 가까이 돼요. 11조 돈 못 막으면 망하는 건데 당연히 망하지 않겠습니까? 바이낸스가 이 돈 될 이유 0.1도 없고요. 바이낸스도 그 정도 돈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FTX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뉴욕타임즈거든요. 뉴욕타임즈 보면은 크립토계 리먼 사태냐, 아주 뭐 히스토리를 쭉 써놨어요. 지금 FTX가 어쩌다가 망했는지를 써놨는데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쭉 읽어봤는데 결론적으로 FTX의 고객과 그들의 돈은 기존 은행 계좌 예금하고 달리 정부가 보장을 하지 않아요. 예금은 일단 또 충분한 자산이 있는지조차도 의문이고, 보이저나 셀시우스 같은 11장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파산 신청하는 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뭐 똑같은 로직으로 싸우게 될 겁니다. 고객의 돈이 그냥 은행에 담보돼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은행이 담보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정부가 보장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둘째로는 규제적으로 위험성이 높았다. 그리고 셋째로 그 FTX의 몰락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랑처럼 여기저기서 터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지금 뭐 솔라나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FTX 벤처스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 갖고 있는 것들은 매도 물량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이 크립토 업계에서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FTX에 투자를 했던 회사들, 세콰이어 캐피탈, 뭐 소프트뱅크, 뭐 이런 회사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샘 뱅크먼 프라드가 로빈후드 아시죠? 미국 주식 기업인데 요거의 대주주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로빈후드도 엄청난 폭풍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샘 뱅크먼 프라드의 순자산이 94% 하락을 했다. 뭐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는 한번 볼만한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나온 뉴스들. 현금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조에 가까운 부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붓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포인트가 이거죠. SEC하고 CFTC가 요 융성 위기가 터졌을 때 FTX가 고객의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인출이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그 돈이 지금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유용을 했단 소리죠. 지금 이 FTX 사태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들도 정비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회사들도 많다. FTX마저도 그랬다.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다. 이런 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BAYC라고 원숭이들 NFT 아시죠? 좀 청산 위험에 있다 해서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알라메다 리서치가 지금 갖고 있다는데, 어떤 뉴스냐면 전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고가의 NFT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엄청 비싸게 팔리는 NFT, 요 금색깔, 요런 애들이 막 1000이더씩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를 그런 게 금매로 나올 수 있다. 유가랩스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고요. FTX가 갖고 있었던 NFT가 금매로 나올 수 있다. 뭐 살려던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미카 규제를 생각하면서 FTX를 좀 깐 것 같습니다. 플레이 머니가 아니다.
이 코인 텔레그래프에 뭐라고 얘기를 보냈냐면, 이 FTX는 완전히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이 라이센스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떤 위험을 수반하는지 분명히 했다. FTX가 갖고 있는 그런 라이센스들,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한 거죠. 비단 FTX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편리성이나 그런 다양성을 따지자면 바이낸스 좋죠. 뭐 FTX도 워낙 좋았고요. 하지만 그게 그만큼 안전하고 내 자산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당장 며칠 전만 해도 FTX는 믿을 만한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며칠 만에 이렇게 된다? 그거는 멈출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정부의 그런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게 손을 뻗칠 수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문제점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사실 주의해야 됩니다. 거래를 할 때. 그럼 이 규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데가 어디냐? 뭐 저는 사실 요 최근에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아이넥스 플랫폼이 그런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이거 그냥 단순 번역이라서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비교를 했어요. 아이넥스 거래소랑 코인베이스, FTX, 바이낸스. 다 안 되고 다 된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완전하게 감사가 되고 예비 비용 리저브 펀드가 충분하다. 그리고 거래하는 거래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트레이더의 자산을 활용하거나 재투자하는 게 금지가 돼 있는. 얘네는 그러면 유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럴 수 있다 쳐. 그러면 너거는 안 된다는 걸 어떻게 보장할 건데? 라고 하면 SEC에 그렇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큐리티, 증권을 스스로 셀프 커스터디를 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처럼 마음대로 뺏을 수가 없어요. 고객의 자산을.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만약에 아이넥스 토큰을 샀다? 이거는 증권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만, 증권을 샀다? 증권형 토큰을 갖고 있다. 우리의 메타마스크에 갖고 있는 거고, 회사는 보유하지 않아요. 그 점이 아주 큰 차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돈들을 인출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고 보면 되냐? 어차피 너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인출해?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증권형 토큰을 이 거래소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USD의 형태로 보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USD가 얘네가 보관하는 거냐? 아니고요. 제3자 은행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넥스 회사의 통제가 그 달러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인된 ATS랑 브로커딜러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증권형 토큰하고 크립토를 한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1차 오퍼링을 SEC에 등록하고 1차 오퍼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 그거는 이것도 사실 큽니다. 할 수 없는 데가 많거든요. 라이센스나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C코인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나와봐야 아는 거겠죠. 지금 이 회사에 올라와 있는 코인들이 좀 있는데, 얘네한테 올라가 있는 건 다 C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장담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고문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옛날에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 때 도움을 줬던 분부터 해서 사이퍼 펑크들도 많이 있거든요. 올드 갱스터라고 하죠. 오지들이, 크립토 업계 오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간을 잘하지 않나. 꼭 돈을 쫓아 싸면 엄청나게 많은 코인을 등록을 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SEC에 완전히 규제된 디지털 세큐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팩터들이 그 아이넥스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고요. 지금 규모는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지만 망했다고 봐야 되죠. 이런 대규모의 회사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좋다고만 할 수가 있을지는 이번에 완전하게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FTX 사태를 계기로 아마 주목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주목받음은 이미 요 FTX 사건 직전에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이미 좀 일어나고 있어요. BNY 멜런의 VP가 뭐냐면 바이스 프레지던트입니다. 그러니까 부회장이죠. 부회장 요 두 분이거든요. 요 분은 파리 쪽에 계시는 부회장님이고, 요 분은 이제 뉴욕에 계시는 부회장님인데, BNY 멜런 자체가 미국에서 가장 처음 은행업을 시작한 회사고, 이 은행은 보유하거나 컨트롤하는 자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어쨌든 이 회사의
INX의 체어맨, 창립하신 분이죠. 회장님, 샤이다 티카, 그리고 COO, 요 두 분이 미팅을 했다. 왜 미팅을 하냐? 기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규모가 사실 개인 투자자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다. 그래서 꼭 개인 투자자의 거래량이 매우 적다나 이런 걸로는 딱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뉴스가 나왔던데, 포브스 파이낸셜 컨실에서 요 회장 아이넥스 파운더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샤이가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포브스 파이낸셜 컨실의 멤버로서 포함이 된 거죠. 뭐 이런 금융업계들도 조금 규제된 데를 사실상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그냥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IMX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알아봤을 때까지는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거래소로서 이 정도를 하고 있는 회사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쟁자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뭐 T0나 세큐리타이즈나 토큰이나 뭐 있는데 비즈니스 진행도나 이런 움직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회사가 저는 아직까지는 아이넥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다른 회사들이 또 나오면 또 그 회사의 팬이 되면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죠. 그 회사에 대해서. 아무튼 지금은 뭐 아이넥스가 부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이넥스 부상은 꼭 제가 아이넥스를 꼭 특정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규제가 트렌드다. 메가 트렌드는 저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제는 꼭 어떤 걸 갖다가 감독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떠나서 보호하기 위한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규제를 하되 보호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의미로서의 레귤레이티드가 메가 트렌드가 될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하고요. 이번에 뭐 확실히 그 레귤레이티드가 잘 안 됐을 때 어떤 위험성이 생겼는지를 보여준 좋은 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사태로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저희 커뮤니티에도 좀 실이 크신 분들이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던데 달리 위로할 방법은 없습니다. 뭐 그분들도 다 이겨내야 되니까. 하지만 뭐 혼자서만 맞은 게 아니니까 같이 힘내서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슬플 수 있는 얘기를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약간 반등을 하던데 어떤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을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알라메다 리서치가 투자한 회사들,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즌 1 때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영국 회사고요. 증권형 토큰을 다루는 업체입니다. 알라메다 리서치가 자빠지게 되면은 문제가 겪을 수 있는 회사고요. 깊숙하게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은 좀 눈에 익은 회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위험할 수 있다 혹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뭐냐면 알라메다 리서치가 어떤 토큰을 갖고 있냐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에. 비트 이더. 그래서 좀 떨어졌죠. BNB, 솔라나, 유니스왑, OKB, 후오비, 아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잡아질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트 이더는 알라메다 리서치가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건 맞지만 이거에 뭐 절대적인 수를 얘가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살려고 던질 거고 이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 유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솔라나, FTT 같은 경우는 솔라나는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크고요. 솔라나나 FTT 같은 경우는 알라메다 리서치가 갖고 있는 보유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애들은 얘가 살려면 다 던져야 되기 때문에, 때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 애들은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애들도 어떤 게 있는지는 지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런 업체들은 코인마켓캡이거든요. 거기서 다 나옵니다. 되게 많은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에 투자한 게 이게 절대적인 규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투자한 토큰이 있다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포트폴리오에 그 알라메다 리서치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FTX 벤처스입니다. FTX 벤처가 어디에 투자를 했냐? FTX가 자빠지는데 FTX 벤처만 혼자 남을 수는 없잖아요. 니어 프로토콜,
에이프코인, 미나 토큰. 미나 토큰이 우리나라에 투자자들이 많은데 조금 안타깝네요. 헬륨도 있고요. 헬륨도 공유기 달고 하시는 분들 많은, 한번 스터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FTX 벤처스의 보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사실 다 제가 다 알려드리면 좋은데 제가 하기는 저도 너무 바빠서 그거까지 무리가 있고요.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토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의를 하셔라. 여러 군데서 교차로 확인하는 게 좋거든요. 벤처스가 갖고 있는 것들, 앱토스 수이 다 투자를 했네요. 역시 잘 나가는데 투자를 했었는데 이 중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사는 것도 방법이죠.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 심한 장일 때는 뭐 비트 이드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빨리 전달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FTX 사태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지겨우실 수 있지만 규제된 데를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이 크립토 투자를 한다 치면은 셀프 커스터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랑 똑같은 결론을 또 내려드리네요. 이제는 좀 시장이 진정되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고요. 좀 안정된 마음으로 증권형 토큰을 또 계속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급한 뉴스들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두들 자산 관리 잘 하시고요. 가파르게 내려갈수록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 법입니다. 항상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구독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